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미국이 지금 트럼프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자유무역 질서를 이런 방식으로 뒤흔들었고요. 예. 여기에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이슬람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은 아예 입국을 못하게 하는. 네. 이 트럼프 패닉에 빠진 지구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계가. 아, 그렇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160만 명이 트럼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서명까지 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셀리 H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한 일입니다. 이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말라 이렇게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백악관이 뿔이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해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하하. 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 국장 대행도 조용히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무슬림 입국 금지 조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왜 네. 실행하지 않냐, 꼼지럭거리냐, 뭐 네. 쉽게 말하면. 미국 외교관 200여 명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백악관이 내놓은 반응도 똑같았어요.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싫으면 나가. 네. 참 무대뽀죠. 그러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첫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성명 내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예. 이게 신구 정권 간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들도 트럼프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뭐 아마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포드 뭐 공개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구글은 사내 집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반이민 쇼크로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혼조세로 지금 끝나버렸는데요. 2만 선이 지금 깨졌다는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가져온 이 충격,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진짜로 긴장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마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나라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 금지 이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설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요. 진짜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뭐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인 중심주의 막 각종 뭐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예.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갈 줄 아무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마 대통령 캠페인할 때나 저러겠지. 진짜 대통령 되면 저러겠어. 처받으려고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였던 열흘 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니까 아 이젠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자유무역 탈퇴 다 해버릴 것 같고 예. 멕시코 국경 장벽도 진짜 설치할 것 같고 이슬람 입국 금지에 이어서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도 조만간 할 것 같아.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까지 할 수도 있다. 네. 이젠 정말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이대로 간다면요. 정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매기겠다고 했던 공약도 지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럴 경우에 중국의 미국 수출액이 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긴장해야 한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명분이 아주 군색하다입니다. 명분이 군색하다고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7개국 사람들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입국하는 거를. 어느 나라예요? 7개국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금지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이면 금지인 거예요. 네. 그냥. 명분은 테러 방지다. 막 이런 거지만 이게 뭐 7개 나라 국민들만 테러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이들 국가 출신이 일으킨 테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게 통계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예. 9.11 테러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테러범들도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 레바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무슬림 국가들은 빠졌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7개국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정한 거냐? 예.
트럼프가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쏙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사업하는 국가들이 어디인데? 뭐 골프장도 만들고 예, 가서 예. 건물도 짓고 그랬던 사우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쏙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로 그래요. 이걸 빼버린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더 황당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셋째 부인이자 영부인인 멜라니 트럼프. 이 사람은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옛 유고슬라비아. 네. 예, 예. 2006년도에 귀화했는데 예. 모델 취업을 위해서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오죽하면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트럼프에다가 대놓고 이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무슬림을 적으로 돌릴 경우에는 반이민 정책이 오히려 테러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증오심을 더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내가 뭘 증오심이 어쨌는데 생길 것 내가 같아요. 들어가지도 못해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가는 남의 집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트럼프 패닉 이제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재미 한인 불법 체류자가 2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 23만 명이나 됩니까? 네. 불법 체류자 추방 조치가 현실화되면 다 쫓겨날 처지가 되고요. 한인 유학생들도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서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예. 비자 연장을 하려면 면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서류로만 해도 됐던 거를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심각하죠. 그렇죠. 한미 FTA 재협상도 아주 심각합니다. 예. 만약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도 함께 지정돼서 금융시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트럼프 패닉이 이제 시작됐다 이거일 겁니다. 남의 집 불구경 아니다. 여기 아직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한 단계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1월 21일 취임식 후 이제 겨우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 최대 2건씩 지금까지 총 13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행정각서까지 포함하면 17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 TPP 탈퇴, 송유관 건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비밀 감옥 운영, 그리고 물고문 불활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슬림 7개 나라 국민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대선 유세할 때부터요. 네. 자기는 반이민 정책을 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 국방부에서 이슬람 테러 세력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는 그 공약 자체가 수정되거나 취소될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종교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입국 금지 대신에 몇몇 국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결국 반이민 정책을 강행했는데 게다가 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공화당 의원들과 아무런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30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의회와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령이 실제로 강행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의회와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 언제 처음 들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 나는 트럼프가 서명한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서 처음 들었다.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그래도 지금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공화당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이거는 내부에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끓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소속 맥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행정명령이 대테러전에 있어서 스스로 저지른 자해가 될까 두렵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존 코닌 상원 의원 역시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상담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했고요. 예. 그리고 상원의 법사위 위원장 척 그레슬리 의원은 백악관이 우리와 논의를 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은 아닐 거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들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발을 예상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의회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한 법사위 소식통은 백악관이 법사위 일부 위원들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위원회의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관여했다고만 말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던 행태 같지 않나요? 그렇죠.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렇게 쏙닥쏙닥한 거죠. 짬짬이를 하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반이민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런 반발도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 네. 그리고 국무부 외교관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셀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 법적 방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법무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아하.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행을 즉각 해임하고 또 항명에 가담한 외교관들에게는 해직을 경고했습니다. 아하. 이 오바마 정권에서 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트럼프 정권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통과할 때까지 장관직을 대행 중이었는데요. 예. 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가 정의를 추구토록 하는 게 내 임무라며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게 이런 책임과 일치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굉장히 정말 법무장관이라면 이 정도의 소신과 용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일 때의 모습과 갑자기 비교가 확 되네요. 그 전 법무부 장관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예. 또 재외공관 외교관을 포함해서 국무부 직원 100여 명은 행정명령 반대 연판장을 회람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맞섰는데요. 예.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회람이 시작이 됐고요. 예. 워싱턴의 국무부 본부부터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등 중상위직 직원들까지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반대 채널이라고 불리는 메모 회람 서명 방식은 베트남전 때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예. 외교관들이 주요 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는 통로로 사용이 돼 왔습니다. 이 반대 채널에 서명한 외교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영토에서 미국민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예이츠 대행 경질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 렉스데일 이민세관 집행국 국장도 해임됐는데요. 네, 인선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련의 항거에 대한 백악관의 조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날려버리는군요. 그러게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경질을 했다는 얘기를 거의 최근 들어서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이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주요 부처 수장 2명을 한밤중에 교체한 데 대해서 AFP 통신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중 특별검사 해임으로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사임을 촉발한 토요일 밤의 학살을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트위터를 통해서 한마디 했겠죠. 예. 민주당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내각 인선을 미루고 있다. 그들은 방해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이제 오바마의 법무장관도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일단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명령으로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 아프리카 7개국 국민들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예. 이 적용 대상만 약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데 뭐 이미 미국행 티켓을 끊은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항공사가 속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는 이들 나라의 입국자들이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 역시 12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정보를 7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신고한 본인이 맞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국가 보고 보증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국가가 있다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는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무슬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7개 나라로 축소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일단 이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에만 이제 흥분을 하고 계신데 예. 그 내용이라든지 배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분명히 유세 기간에 무슬림 전체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특수한 7개 국가입니다. 이 한마디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찍었는데 이 찍은 7개 국가에 대해서도 왜 이 나라들이 찍혔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테러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러와 9.11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은데 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테러를 기획한 범죄를 수십 건 찾아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 테러를 기획한 용의자의 국적을 따져보면은 이번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국 출신 용의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언론은 7개국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미국을 상대로 기획한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예. 기소되기 전 사망한 161명 중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 7개국 출신 범죄자는 단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의 대상이 된 국가 중에서 시아파의 대표국이자 산유국인 이란을 제외하면 게다가 나머지는 모두 약소국이거든요. 예. 또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들 7개국에서 온 이민자 출신의 테러로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미국 안보 컨설팅 업체 수판그룹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자행한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가장 많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그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는 또 무슨 법안까지 가결이 됐냐면은 예. 희생자 유족이 사우디 정부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가결됐거든요. 그 정도로 가장 경계 대상은 사우디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까지 듣고 보면 힘없고 만만한 나라를 좀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죠. 오사마 빈 라덴도 예. 사우디 예. 유명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9.11 테러 주범 19명 중 18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출신이지만 이 세 나라는 7개국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들은 나름 부유한 나라들 아니에요? 강대국이죠. 아하. 예. 예.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 레바논 등 주요 이슬람 국가들이자 주요 테러 공격에 대한 연루 의혹이 제시된 나라들이 예. 트럼프의 행정명령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그의 사업성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통령이 주판알을 튕기네. 네. 그 주판알 튕기다가 지금 절단난 나라가 여기 있는데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너무 그 북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예. 한미 그 동맹의 방위비 분담 비율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사실 부유국 가기도 하고 좀 이슬람의 중진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본인들은 입국 금지 철퇴를 모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 언급을 피한 채 동향만 살피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의 지적대로 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저지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유럽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를 하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 그룹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국적의 무슬림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번 입국 금지 대상 국가 선정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 출신이 일으킨 테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게 통계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네, 예. 9.11 테러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테러범들도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 레바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무슬림 국가들은 빠졌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7개국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정한 거냐? 예. 트럼프가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쏙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사업하는 국가들이 어딘데? 뭐 골프장도 만들고 가서 건물도 짓고 그랬던 사우디,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쏙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걸 빼버린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더 황당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셋째 부인이자 영부인인 멜라니 트럼프. 이 사람은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옛 유고슬라비아. 네. 예. 2006년도에 귀화했는데 예. 모델 취업을 위해서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오죽하면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트럼프에다가 대놓고 이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무슬림을 적으로 돌릴 경우에는 반이민 정책이 오히려 테러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증오심을 더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자유무역 탈퇴 다 해버릴 것 같고 예. 멕시코 국경 장벽도 진짜 설치할 것 같고 이슬람 입국 금지에 이어서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도 조만간 할 것 같아. 불법 체류자 추방 선언까지 할 수도 있다. 네. 이젠 정말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이대로 간다면요. 정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매기겠다고 했던 공약도 지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럴 경우에 중국의 미국 수출액이 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긴장해야 한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명분이 아주 군색하다입니다. 명분이 군색하다고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 7개국 사람들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입국하는 거를. 어느 나라예요? 7개국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금지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이면 금지인 거예요. 네. 그냥. 명분은 테러 방지다. 막 이런 거지만 이게 뭐 7개 나라 국민들만 테러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미국이 지금 트럼프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자유무역 질서를 이런 방식으로 뒤흔들었고요. 예. 여기에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이슬람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은 아예 입국을 못하게 하는. 네. 이 트럼프 패닉에 빠진 지구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계가. 그렇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160만 명이 트럼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서명까지 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셀리 H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한 일입니다. 이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말라 이렇게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백악관이 뿔이 단단히 났던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해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 국장 대행도 조용히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무슬림 입국 금지 조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왜 네. 실행하지 않냐? 꼼지럭거리냐? 뭐 쉽게 말하면. 미국 외교관 200여 명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백악관이 내놓은 반응도 똑같았어요.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싫으면 나가. 네. 참 하지도 못해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남의 집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트럼프 패닉
이제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재미 한인 불법 체류자가 2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 23만 명이나 됩니까? 네. 불법 체류자 추방 조치가 현실화되면 다 쫓겨날 처지가 되고요. 한인 유학생들도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서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예. 비자 연장을 하려면 면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서류로만 해도 됐던 거를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심각하죠. 그렇죠. 한미 FTA 재협상도 아주 심각합니다. 예. 만약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도 함께 지정돼서 금융시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트럼프 패닉이 이제 시작됐다 이거일 겁니다. 남의 집 불구경 아니다. 여기 아직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한 단계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1월 21일 취임식 후 이제 겨우 열흘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 최대 2건씩 지금까지 총 13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각종 논란을 보죠. 그러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첫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성명 내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예. 이게 신구 정권 간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업들도 트럼프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 아마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포드 공개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구글은 사내 집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반이민 쇼크로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혼조세로 지금 끝나버렸는데요. 2만 선이 지금 깨졌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가져온 이 충격,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진짜로 긴장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마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나라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미국 입국 금지 이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설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요. 진짜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백인 중심주의 각종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예.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갈 줄 아무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마 대통령 캠페인 할 때나 저러겠지. 진짜 대통령 되면 저러겠어. 처벌하려고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였던 열흘 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니까 이젠 다 할 것